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라리스 유진입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끔찍한 대추락이죠. 세상은 아직 비트코인에게 디지털 금이라는 타이틀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하고 분명한 시그널을 보낸 거라고 봐야겠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이 또한 겪어야 할 과정이라면 그리고 그동안도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일단 받아들여야 하고요. 역사는 그렇게 순탄하게 꽃길만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없죠. 시련과 서사, 그리고 나름의 처절한 고행길을 거쳐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영웅은 그렇게 탄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분명한 시련의 계절입니다. 어느새 저도 이 사춘기, 성장통을 겪고 있는 비트코인과 자의반 타의반 패깅된 기분이에요. 우선 작년 말에 예정된 비트코인 관련의 서적의 출판이 무기한 연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막상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도박이다, 땀 흘려 일할 생각을 해야지, 세상이 말세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려가면 거 봐라, 실체도 없는데 이게 무슨 자산이고 화폐냐. 결국 0으로 간다. 한강물이 차다, 얘는 부모가 문제다, 그런 거 등등. 올라가도 문제, 내려가도 문제. 올라가도 세상 말세, 내려가도 세상 말세. 이러는 와중에 얼마 전 대한민국 거래소 중 빗썸이 또 대형 사고를 치셨죠. 물론 인간의 실수이고 관리, 시스템의 문제죠.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전 오히려 이번 코미디 같은 사건이 비트코인의 본질과 장부 거래의 현실에 대해 너무나도 명쾌한 예를 보여준 격이어서 오히려 좋은 기회다,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우리 언론 이 사태를 그냥 가만히 냅둘 수가 없죠. 물어뜯어야죠. 사건의 본질보단 흥미와 자극에 집중하는 거. 흥미팔이, 자극팔이, 선동. 근데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불로 들어온 사냥감을 그냥 냅둘 일은 없겠죠. 일부분은 이해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요즘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마도 한국에서 비트코인으로 내 나이에 나만큼 조롱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욕바지나 붕풀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를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그냥 매 맞으면서 갈게요. 저도 더 강해져야죠. 그리고 차라리 이제는 홀가분합니다. 항상 저를 따라다니던 조롱, 비난들. 네가 폭락을 아냐. 경제 위기는 경험해봤어? 그래서 이제는 저도 이제 폭락은 알고요.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겪고 있다.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이쯤 되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사이클 때문일까? 그렇게 단정하기엔 명쾌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물론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 그러니까 매를 맞더라도 왜 맞는지는 알아야 인정도 하고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항상 그렇지만 예측은 어렵고 결과 분석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결과 분석은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정도의 하락인데 뚜렷한 이벤트가 없다? 아니, 아무리 조합해도 하락 폭에 비해 그 정도 사이즈의 이벤트가 없었는데 반감기로만 해석을 해야 하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두 가지는 없습니다. 공짜와 그냥. 공짜도 없고 그냥도 없죠.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또 거기에 다양한 변수들이 섞이고 또 가중되다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블랙스완급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한 건 이번의 경우는 다수의 이해관계 집단 간의 충돌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놓고는 말은 못하지만 여러 곳에 이 빵 부스러기들을 흘려가면서 힌트와 상징을 남기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가면 음모론이다, 의심이 많다, 또 그런 거 아니고 이건 그냥 사이클이 끝난 거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뭔 의미를 부여하냐 라고도 하시겠죠? 우선 근거는 제가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전체적인 흐름만 따라가면서 논의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최근 코인베이스의 움직임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크립토 동맹의 허브죠. 최근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다보스 포럼에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과 면전에서 설전을 벌였고 지금은 백악관과도 사이가 최악인 상황입니다.
자, 진짜 판을 깨려는 걸까요? 아니면 벼랑 끝 전술일까요? 복기를 해보면요. 2025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반감기 사이클의 종료로만 이 상황을 설명하면 뭐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0만 달러 근방에서의 오래된 고래들의 매도다. 13만 달러 위로 못 가는 걸 확인한 고래들이 던지기 시작했다. 새로 지명된 케빈 워시가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그는 대표적인 매파다.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가 가속화된다. 거기에 허구한 날 그놈의 AI 거품 논란에 그린란드 같은 지정학적 이슈까지 일이 터지고 가져다 붙이니까 뭔가 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저는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관점을 오로지 저만의 편협한 시각으로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번 5개월 폭락의 본질은 우리가 이자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해봐요. 그 이름값을 못하는 뭘 명확하게 한다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클래리티 법안인데요. 말 그대로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그러니까 규제를 명확하게 해줄게 법안이죠.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들여다보면 우선 첫째, 1대1 지급 준비금을 강제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발행한 코인만큼의 100%를 현금 달러나 미국 단기 국채를 보유해야 한다는 거죠. 은행은 안 그러죠. 은행은 10억을 받으면 7, 8천만 남기고 9억 2, 3천만 원을 대출해줍니다. 신용 창출이라는 말로.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이건 돈을 복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은행 면허입니다. 그들은 이 환상적인 특권을 아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돈 복사는 우리 고유의 비즈니스야. 너네 하지 마. 이겁니다. 그리고 은행은 망해도 다 살려줍니다. 뭐를 해저드? 도덕적 해이? 그런 거? 개인에겐 그토록 엄격하도록 우리는 세뇌를 받지만 은행은 대마불사죠. 일이 터져도 그냥 막 대놓고 살려주기도 하고 살짝 죽었다고 선언하고 뒤로라도 살려줍니다. 솔직히 그냥 다 살려줘요. 그동안 그래왔잖아요. 이 뻔한 사실, 우리 중 거의 90% 대부분은 다 알고 있는 이 비밀 아닌 비밀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우리나라는 좌파, 빨갱이, 친중, 반자본주의로 낙인 찍히죠. 그 도덕적 해이 기준이 개인에겐 그토록 엄격하고 은행엔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이념으로까지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면 우리의 특권이다. 넘어올 생각 아예 꿈도 꾸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아무나 하지 마라입니다. 즉, 이건 바로 자격 논란인데요. 사실 요즘 저도 자격 논란이 있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책을 출판하냐고. 자, 무슨 자격이냐? 그러니까 아무나. 예를 들면 거대 IT 기업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연준에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곳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또 빵 부스러기. 자, 은행연합은 연준을 규제 당국으로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다 기존 레거시 금융권 식구 같은,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이라는 거죠. 이 지점에서 은행연합은 빅테크들도 미래의 적으로 규정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해요. 아직은 공개적으로 참전도 안 한 빅테크들에게도 간접적인 사전 선전포고를 하는 거랄까? 여기는 다 자기네들만의 나와바리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핵심이자 정수인데요. 바로 이자 부분입니다. 이 법안의 정식 명칭 Payment Stablecoin. 자, 이 Payment, 이 단어도 빵 부스러기 같죠? 참 얼마나 로비를 했을까. 처절함을 느낍니다. 뭐 한편으론 이해도 돼요. 그들의 지난 수백 년의 특권, 신용 창조? 에이, 그냥 돈복사 특권이라고 하죠. 정말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일 거예요. 자기네들은 2008년 그 혼란도, 자기들이 저지른 그 큰 잘못도 잘 덮은 전력이 있죠. 은행연합의 논리는 이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페이먼트다. 즉, 결제 수단이다. 투자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자를 주면 그건 증권이나 예금의 영역이기 때문에 증권법이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고객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 1만 달러를 맡기고
1만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가서 나름의 경제 활동도 하고 비트코인도 삽니다. 그럼 발행사는 그 돈으로 미국 단기 국채를 사야죠. 그리고 국채 이자를 받습니다. 이건 완전 무위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막말로 대동강물을 그냥 팔아먹는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런데 이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불안정한 자국 화폐 가치 절하에 질린 제3세계 국가들의 사람들이 자국 통화 시스템을 버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올 돈이 얼마일까요? 미국 국채의 배신자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일까요? 이제 거의 모든 전 세계가 달러라이제이션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무리 피아트 체제가 타락을 해도 이 세계 1등 대장은 달러입니다. 그동안 부채 문제에 머리가 아프던 미국 정부는 새로운 활로가 확보된 셈이죠. 달러 패권을 지킬 분명한 방법을 찾았고 이미 대세를 되돌릴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스테이블 코인 기업들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말장난이겠지만 이자 말고 다른 리워드나 그러니까 포인트 형식으로 예를 들면 공짜로 스마트폰을 준다거나 공짜로 지갑을 나눠줄 수도 있고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기업과 협업해서 어떤 포인트 지급으로 포장할 수도 있고 물론 이것도 맞겠다고 하는데 피해갈 방법은 사실 무한대예요. 인간의 창의성을 어떻게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수백 년 특권을 향유했던 기존 레거시 은행들은 사실상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미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작은 구멍도 시간이 지나면 댐을 무너뜨리듯이 이제 잠재적으로 압도적인 새로운 경쟁자들이 시장에 플레이어로 들어오게 되는 거. 은행연합의 이 기득권이 이제 경쟁의 영역으로 판이 바뀌는 거.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그걸 아는 거죠. 결국은 자기네가 질 거라는 거. 왜냐하면 시장 경제에서 모든 승부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고 대다수의 대중을 잠깐은 속이거나 현혹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효율성과 생산성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는 점. 그렇다면 은행연합의 카드는 뭘까요? 제 관점으로는 우선 아직은 압도적인 자신들의 힘과 늘 그랬듯이 불법과 편법 그리고 합법을 넘나드는 현란한 기술을 쓰는 거죠. 그리고 1차로 어떤 명분이나 이런 사이즈로 볼 때 가장 상징적인 스트래티지를 타겟으로 두들겨 패주는 겁니다. 정부까지 손을 잡고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주저앉히고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 이번 기회에 아예 가격을 크게 떨구고 어느 정도 낮은 가격으로 상당량을 흡수하는 선택지도 적당하니까. 거기에다가 반감기 사이클 타이밍까지. 명분상 딱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의도를 예정된 사이클로 희석시킬 수 있으니까. 이번 사이클 적용 시 과거에 518에서 549일 법칙을 2024년 반감기 4월에 기계적으로 대입해보면 이론적인 정점은 대략 25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가 됩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3분기부터 MSTR 고평가 경고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4분기에는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이 구축되고 숏 스퀴즈 없이 계속 매도를 지속하면서 패닉을 유도했고 최근 MSTR 지수 퇴출 논란까지. 자, 이렇게 재구성하면 저만의 소설일까요? 반감기 사이클과 클래리티 법안, 거기에 업계 대표 선봉장 DAT 기업인 MSTR 논란까지 다 취합하고 추론해볼 때 저는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반감기 사이클을 이용한 은행연합의 견제다. 허나 최후의 발악이다. 하지만 이 또한 겪어야 할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적정선에서 타협할 겁니다. 밥상을 부실 순 없죠. 물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고단한 수행길을 가야 할 걸로 보여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요즘 저는 각국의 주요 연기금들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중동의 국부펀드들은 아직 대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국도 드디어 CBDC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갈수록 점입 가경이에요. 이제 미국도 점점 대응할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고요. 결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저도 계속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인데요. 이제 개인에게 비트코인 투자는 험난한 길이 되겠죠? 외롭고 무서운 고난의 행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땐 본업에 충실하면서 더 공부에 집중하는 게 최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로를 위로할 때가 아니라 서로를 응원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공포의 노예가 되느니 본질에 더 다가가 보자.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다 내려놓고 겁만 먹지 말고 더 깊게, 더 아래로 가보자. 그래서 2024년 시리즈 20살이 제시하는 비트코인으로 가는 길에서 표면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2026년 업데이트 버전으로 본질에 다가가보는 취지로 준비해봤습니다. 금과 피아트 머니, 그러니까 사실상 달러죠.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이들의 최후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인류 문명의 궤적은 사실 화폐의 궤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분기점에 도달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2016 The Last Money War, 최후의 전쟁입니다.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의 자격을 입증하라고. 욕먹고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더라도 저는 저와 처음에 했던 약속을 지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질에 다가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실 거죠? 아, 그리고 지금 정말 힘든 분들은 잠시 짐을 내려놓으시고 추세를 확인하면서 재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싸움 생각보다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라리스 이진이었고요.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